이렇게 날 두고 바람을 펴. 남편 셔츠에 묻은 붉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순간의 파열음이었다. 별것 아닌 흔적일 수도 있는 그 작은 붉은 얼룩이 내 안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깨워버렸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침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던져둔 남편 셔츠를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먼저 닿은 것은 싸늘한 면의 촉감이었다. 하지만 그 촉감보다 강렬하게 내 시선을 잡아챈 것은 단 하나였다. 생생한 붉은 자국. 햇빛 아래서 선명하게 번져 있는 그 붉은색은 마치 남편의 피부에 누군가가 천천히 입술을 눌러앉힌 뒤 아직 만족하지 못해 다시 한 번 더 겹쳐 찍은 듯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대신 왠지 모르게 아주 미세한 열기가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그 자국은 분명 배신의 증거인데도 희한하게도 내 몸은 분노보다 고통 섞인 기묘한 쾌감에 더 반응했다. 나는 셔츠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마치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그 자국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 채로 붉은 얼룩을 손톱 끝으로 살짝 긁어보았다. 촉감은 아무 변화 없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치 내 남편의 목을 타고 흘렀을 타인의 숨결을 내 손끝으로 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셔츠를 코끝에 가져다 댔다. 향이 스며들었다. 내가 늘 맡아온 섬유유연제의 익숙한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다른 여자 향수의 잔향이 숨어 있었다. 지나치게 달콤한 향.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만 날 것 같은 부드럽고 끈적한 채취. 그 향이 폐 안쪽을 간지리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향이 내 안에 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질투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남편에게 묻을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이런 향을 가진 사람이 남편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는 순간 내 안에서 묘한 열이 더 자라났다. 남편의 피부에 닿은 누군가의 얼굴. 그 얼굴이 천천히 남편의 몸을 향해 다가가는 장면. 부드러운 숨이 얹히고 긴장과 설렘이 섞인 눈빛이 지나가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어깨에 자신의 입술을 천천히 아주 고의적으로 눌러남겼을 그 순간.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뛰었다. 나는 셔츠를 쥐고 있던 손을 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자국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셔츠를 내 얼굴 가까이에 끌어당겼다. 붉은색은 햇빛에 닿아 한층 더 관능적인 빛을 띠었다. 마치 그 여자의 입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의 목을 타고 스치는 것처럼 나는 한참을 그렇게 셔츠에 코를 묶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있고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도 잊은 채.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그 흔적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감정은 완전히 뒤섞였다. 분노, 질투, 상처, 공포. 그리고 부정해야 하는 또 다른 감정. 이 자국이 이상하게도 나를 자극한다는 느낌. 그 여자의 존재가 이미 내 안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등줄기를 따라 느껴지는 열을 느끼며 거실 소파에 털썩 몸을 묻었다. 하지만 손에서는 셔츠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쥐어졌다. 남편 목선을 타고 흐를 그녀의 입술. 남편의 셔츠에 스며든 그녀의 체온. 남편의 속옷에 남았을지도 모를 그녀의 향기. 나는 상상하지 않으려 해도 그 모든 장면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도 어딘가 너무도 깊숙하게 자극했다.
나는 셔츠를 목에 둘러보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남긴 입술 자국이 마치 지금 내 목에 닿는 듯한 착각.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의 숨결이 천천히 내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 어쩌면 내가 분노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에게 홀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나는 몸을 움찔하며 셔츠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본능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이 자국은 단순한 바람의 증거가 아니다. 이건 나를 새로운 길로 끌어들이는 유혹의 시작이다. 이 자국을 남긴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녀의 얼굴, 피부, 향기, 목소리.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왜 이 흔적 하나로 내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에게 의심을 품은 게 아니라 그 여자를 향한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어쩌면 이 붉은 자국은 남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 여자를 찾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국 그녀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덫. 하지만 그 덫은 너무나도 달콤했다. 빠지고 싶을 정도로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드는 위험하고 음산한 미소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셔츠는, 이 붉은 자국은 나의 파멸과 쾌락이 동시에 시작되는 신호였다. 남편이 샤워기로 물을 내리는 소리는 집안에 익숙하게 퍼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멀게 느껴졌다. 마치 벽 너머에서 울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어느 낯선 남자의 일상처럼. 그 사이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아주 짧게 울렸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흔한 진동 하나였는데 september 코트 위에 올려둔 그 휴대폰이 살짝 떨리는 순간 나는 마치 누군가가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숨을 섞어 넣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짧았다. 너무 가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떨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책을 펼쳤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책 속 문장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온 신경이 휴대폰 화면 위에 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화면이 켜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부드럽게 흔들렸다. 전혀 대단할 것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음에도 그 문장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체온 같은 것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읽고 있는 건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보낸 여자의 느낌이었다. 문장 하나에서조차 느껴지는 그녀 특유의 가벼움, 섬세한 리듬, 아직 어려서인지 서툴게 과감한 분위기. 나는 목을 천천히 훑었다. 샤워기 물소리만 들리는데도 피부는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메시지 창만 켜졌을 뿐인데 왜 나는 그녀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스친 것처럼 느껴질까? 문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나는 그 문장을 그 여자가 어떤 표정으로 보냈을지 상상하고 있었다. 입술 끝을 아주 조금 올렸을까? 머리를 넘기며 장난스럽게 눌렀을까? 혹은 남편을 기다리며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돌려가며 그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 상상은 나를 이상하게도 흔들었다. 불륜 상대의 메시지를 보고 상처받아야 정상인데 나는 그 문장 안에 묻은 여자의 온도에 반응하고 있었다. 왜일까? 질투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가 남편을 통해 침범한 세계를 나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서일까? 샤워기 물소리가 벽 너머에서 한층 커졌다. 남편이 샤워를 마무리하고 있는 소리다. 그 몇 초 사이 나는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휴대폰을 집으려는 것도 아닌데 손끝이 스스로 움직였다. 마치 메시지에 스며든 그 여자의 손길을 내가 직접 따라가듯이. 하지만 화면에는 이미 문장 한 줄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서늘하게 그리고 묘하게 따뜻하게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의 리듬을 내 마음속에서 다시 따라 읽었다. 이상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글자들인데 왜 저 리듬이 이렇게 내 감각을 흔들까? 마치 나한테도 적어둔 메시지처럼. 이건 어디까지가 불륜이고 어디부터가 나를 향한 자극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나를 흔들었다는 건 이미 나는 그녀의 세계 안으로 조금 들어왔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아직 발끝만 아주 살짝 담갔을 뿐이지만 나는 이미 따뜻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왠지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숨을 쉬는지, 남편에게 어떤 목소리로 다가가는지. 그녀는 누군가를 유혹하면서 자기 자신도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을까? 그 부드러운 열기가 지금 왜 나를 향해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질까? 나는 샤워기 물소리가 멎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 문장 하나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른다.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그 드라마는 남편도 아닌 그 여자도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려는 것 같았다. 남편이 샤워기 물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휴대폰 화면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 그 안에 빛나던 문장은 내 안에서만 남아 맴돌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한 장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마음은 방금 전의 떨림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한 상태였다. 욕실 문이 열리고 뜨거운 물기와 함께 남편의 체온이 집안으로 퍼져나왔다. 수증기 냄새, 샴푸 향, 그리고 그 사이에 내게는 없는 아주 가벼운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귀를 열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내리는 소리, 거실을 맨발로 지나가는 발소리, 옷장에서 셔츠를 꺼내는 소리.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순간이 내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손에 들려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다. 초점이 흐린 상태에서도 그 그림은 선명했다. 잠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이 화면을 내려다볼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 내가 몰래 훔쳐본 그 문장을 같은 눈으로 읽겠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조용히 부풀어 올랐다. 지금 이 집안에서 그 메시지를 한 번 읽은 사람은 둘뿐이었다. 남편과 나. 메시지를 보낸 그녀는 어딘가에서 남편을 떠올리고 있을 테고 셋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아주 은밀한 삼각형. 나는 남편의 기척을 느끼면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눈동자는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이 거실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사라졌다. 휴대폰의 빛도 함께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어깨가 이상하게 결려 있었다. 소파에 기대 앉은 채 나는 방금 전의 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봤다. 샤워 중에 울린 진동, 짧은 문장, 꺼져버린 화면, 그리고 그걸 보는 나. 손을 뻗어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마치 스스로를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남편 바로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생각했다. 아직 얼굴이 또렷하진 않다. 하지만 이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어려서 상처보다 설렘에 익숙한 표정을 가진 얼굴.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눈빛. 그리고 자기 감정을 남에게 숨기지 않고 메시지 한 줄로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녀가 남편에게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어떤 문장을 쓸까? 그녀가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까? 그녀는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할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여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질투와 호기심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남편의 옆모습을 힐끔 봤다. 이미 잠에 든 듯 규칙적인 호흡. 그 호흡 위에 낯선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세탁해줘도 당분간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향기. 그녀는 알고 있을까? 자기가 만지는 남자의 옆에 이렇게 눈을 뜬 채 누워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그녀는 가끔 그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을까? 남편이 자기에게 남긴 메시지를 보며 웃을 때 그 남자의 집에서는 어떤 밤이 흘러가고 있을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가운데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다. 참고 있는 웃음과 억누르고 있는 눈물과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묘한 자극.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들기 전까지 오래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여자인데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였다. 그 사실이 조금 무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나를 흥분시켰다. 눈을 감자 붉은 자국과 메시지 문장이 한 화면에 겹쳐 보였다. 남편 셔츠의 목 부분에 찍힌 입술 자국 위로 휴대폰에 떠있던 문장이 얹히는 모습. 마치 그녀가 남편의 목에 입술을 대고 속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자국과 문장이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일부러 내 삶을 흔들려고 순서를 정해놓은 것처럼 먼저 셔츠의 자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메시지를 살짝 들추어 보여주고 이제 나는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이야기의 관객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결혼 파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건 내 안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감정들을 전부 끌어올리게 만들 긴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지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조금 설렜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채 나는 손을 뻗어 침대 옆 핸드폰을 찾았다. 알람을 끄려는 습관적인 행동이었지만 손끝이 기기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알람이 아니라 어젯밤 그 문장이었다. 단 한 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온도를 살짝 올리며 피부 아래를 천천히 훑고 지나가는 글자들. 왜 그 문장 하나가 내게 이런 감정을 남긴 걸까?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 한가운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녀가 남긴 문장은 남편의 체온을 거쳐 지금은 내 안에서 열기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켰다. 남편의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님을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알림 목록은 평범했다. 어제의 그 문장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곳이 있었다. 내 머릿속과 내 감각 안. 나는 욕실로 걸어갔다. 타일 바닥이 발바닥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서늘하게 몸을 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손끝 온도를 상상하고 있었다. 샤워기 물을 틀고 따뜻한 물이 어깨에 떨어지는 동시에 나는 또다시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떤 목소리로 웃을까? 메시지를 보낼 때 입술을 살짝 깨물었을까? 남편의 반응을 기대하며 휴대폰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땠을까? 상상하는 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욕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부 위로 뜨거운 물줄기가 흐르는데 내 눈빛은 이상하게 부드럽게 번들거리는 욕망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질투가 아니다. 분노도 아니다. 이건 그녀에게 끌리는 감정에 더 가까웠다. 그녀가 남편에게 썼던 문장, 그녀가 남편에게 남겼던 붉은 자국, 그녀가 남편에게 보였을 미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남편을 통해 내게 와버렸다. 나는 샤워기 물을 잠시 멈추고 거울 속 내 어깨를 바라봤다. 가느다란 선, 젖은 피부, 뜨거운 물이 남긴 흔적. 순간적으로 남편이 아닌 그녀가 내 어깨를 바라보는 상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왜 이렇게 생생할까? 그녀라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볼까? 내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 하나만으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녀는 남편의 여자인데 정작 나는 남편보다 그 여자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욕실 수증기 속에서 천천히 몸을 감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흔적이 비어있는 곳이 없을 만큼 그녀는 나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자극이었다. 그녀로 인해 남편과의 일상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나를 더 깊게 깨우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불륜 상대에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심도 아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내 감각을 깨우는 듯한 느낌. 나는 물을 잠그고 타월을 두른 채 욕실을 나왔다. 침실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내 몸은 식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호흡 아래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남편의 등이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정확히 한 곳으로만 향했다. 그녀, 또 그녀. 왜 그녀가 이렇게 선명할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젯밤의 문장이 손가락 끝으로 쓰는 것처럼 부드럽게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문장이 남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남편을 사이에 두고 나에게도 속삭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졌다. 그녀와 내가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자극이 되었다. 보이지 않으니까, 더 선명하고 모르니까, 더 궁금하고 가질 수 없으니까.
더 간절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건이 아니다. 이건 내 안에서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건 단지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시작의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보고 싶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향기를 쓰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는지. 그녀를 알수록 나는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멀어질수록 나는 나를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천장은 어젯밤과 같은데 내 마음은 전혀 달랐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결혼 때문도 아니고 그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미쳐 있었던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침대 위에 얇은 금빛을 드리웠다. 그 부드러운 빛 아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누워 있었다. 편안해 보이는 숨결, 무심하게 내려앉은 손, 내가 수없이 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의 감정도 잃지 않았다. 남편을 보는 대신 그녀를 떠올렸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 문장의 잔향이 또다시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그녀가 손끝으로 내 마음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감각. 나는 천천히 기지개를 켰다. 몸 전체가 어제와는 다르게 느리게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하루의 시작처럼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낯설게 가벼웠다. 마치 발바닥 아래 말랑한 무언가가 놓인 것처럼 걸을 때마다 묘한 감촉이 스며들었다. 부엌에서 물컵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또다시 스스로 놀랐다. 내 손끝이 기억한 건 물컵의 차가운 유리가 아니라 그녀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남긴 달콤한 감각이었다. 어떻게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를 이렇게 흔들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이미 함부로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나는 그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내 남편의 삶에 끼어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를 알고 싶었다. 그녀의 향,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말투, 그리고 그녀가 남편에게 보내던 그 시선의 온도까지. 내가 그녀에게 질투하는 게 아니라 끌리는 느낌이었다. 너무 솔직해서 숨막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주스잔을 입에 가져가며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본 적도 없는 그녀가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 그녀가 남편을 얼마나 흔들었을지 상상이 될 정도로 손등에 햇빛이 닿자 그 따뜻함이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태양의 빛은 항상 같은 온도일 텐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 피부 위에서 새롭게 느껴졌다. 그녀 때문에 내 몸의 감각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녀가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화면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옷을 입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불편한 듯하지만 동시에 지독히 매혹적인 감정.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는 내게도 도달한 셈이었다. 그녀는 알까? 자신의 글자 하나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는 걸. 어쩌면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문장을 작성했지만 그 문장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문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내 일상의 공기가 달라지고 내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내 시선의 초점이 남편에서 그녀로 옮겨지는 이 과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이걸 운명이라 부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시작이라고 부르기에는 정확했다. 불륜의 시작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도 아니다. 나의 새로운 욕망의 시작. 나도 몰랐던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 나는 잔을 내려놓고 입가를 살짝 만졌다. 알지도 못하는 그녀의 입술 곡선을 문득 떠올리며 이제는 그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커졌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이 변화 때문에. 나는 어젯밤 전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누구를 질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는 마음, 점점 더 강해지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나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내가 두려운 이유이기도 했다. 내가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그녀를 향해 흐를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함께 흐를 것이다.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낸 건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과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트 몇 장, 펜, 프린트된 문제지. 손에 익은 준비 과정이었지만 마음 한쪽은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 붉은 자국의 주인, 내 삶을 흔들기 시작한 첫 번째 진동.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규칙적으로 또렷한 걸음, 그리고 문이 열리며 내가 가르치던 재벌가 딸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나는 늘 보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달라 보였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깨끗한 피부, 은근하게 퍼지는 향기. 아직 어린 나이에 맑은 눈동자와 익숙한 미소.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나는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알아. 이 향기. 어디선가 맡아봤어. 내 폐 안쪽까지 파고들던 그 달콤하고 어린 향. 남편 셔츠에 남아있던 그 흔적.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펼쳤다. 그 단순한 동작들 하나하나가 내 안의 모든 감각을 더 날카롭게 깨웠다. 심장이 뛰는 속도도, 손끝의 미묘한 떨림도, 눈으로 느껴지는 온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거짓말 같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순간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걸 본능적으로 먼저 알아챘다. 왜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졌을까? 그녀가 펜을 들고 노트에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이름을 눈으로 뜯어먹듯 따라 읽었다. 글자마다 사라지지 않는 잔향이 깃들어 있었다. 남편이 눈을 떼지 못했을 이유를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도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맑고 어려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어딘가 은근히 도발적인 구석이 있었다. 말투는 조용하지만 몸짓은 가볍게 흐르고 눈은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여지를 남긴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펜을 돌리며 내게 문제 하나를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정말 이 아이였을까? 이 아이가 남편의 셔츠에 그 자국을 남긴 걸까? 확신이 드는 순간 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천천히 일어섰다. 질투, 배신감, 그리고 그것만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매혹. 나는 그녀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웃으면 그 웃음이 방안을 채우는 동시에 내 심장까지 내려앉았다. 그녀가 펜을 쥐고 손목을 움직이면 그 작은 동작조차 마치 남편 앞에서 했을 행동들처럼 보였다. 내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어깨를 스치고 살짝 웃었을 것이다. 그 캠퍼스 위에서 그녀는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나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나는 괜히 손등을 만졌다. 내 손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은 따뜻해 보였다. 어쩌면 남편도 그 따뜻함에 이끌렸던 것일까? 그녀가 문제를 푸는 동안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결국 다시 그녀를 보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 질투와 끌림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배웠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선생님 여기 라고 하려던 순간 나는 온몸의 감각이 멈추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표정, 그녀의 호흡, 그 모든 것이 메시지에 느껴졌던 분위기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더 숨길 게 없었다. 불륜 상대는 이 아이였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의 감정이 기이하게 정리되었다. 분노는 사라지고 상처는 흐릿해지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더 알고 싶다. 더 보고 싶다.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 그녀의 세계에, 그녀의 마음에, 그녀의 모든 흔적 속에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흔들림이 왜 나를 이렇게도 자극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그 순간 처음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다. 나는 그날 확실히 알았다. 이 아이가 나를 망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원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책상 위에 고운 손끝을 올린 채 내 쪽으로 몸을 아주 조금 기울이면서 그 한 움직임이 시간 전체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공기가 달라졌고 내 심장이 갑자기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술에 머금은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게 빛났다. 이 아이가 남편의 목에 입술을 누르고 붉은 자국을 남겼을 모습이 머릿속에서 너무 쉽게 재현되었다. 그 상상 하나만으로도 나는 손끝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언니 저 사실, 선생님 저, 그런 흐름의 말이 방금 전까지 그녀의 입술 끝에서 맴돌았던 것 같다. 나는 그 말이 진짜로 들린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 그녀가 정말로 말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전에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내 몸이 먼저 알아버렸다. 눈빛의 흔들림, 입술의 미세한 떨림, 호흡의 길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던 순간 그 모든 게 나를 자극했다. 그녀가 문제집을 가리키며 설명을 부탁하는 그 단순한 동작조차 내게는
나에 대해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향이 들어왔다. 나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익숙해진 그 향. 남편 셔츠에서도 맡았고 어젯밤 머릿속에서 가득 피어났던 그 향. 그 향이 바로 내 눈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향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가슴이 간질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피부를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 그녀가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눈을 잠시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어린 나이 특유의 맑음과 그 맑음보다 한 단계 더 진한 숨겨진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는 아마 모를 것이다. 자신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 속엔 남편에게 던진 어떤 신호가 있었고 지금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리고 말이 나오려는 순간 내 심장은 비밀을 듣게 될 것처럼 뛰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특별한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그녀가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그 자세 자체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녀와 나 사이에 단단한 벽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순간 그 벽에 금이 갔다. 그리고 그 금은 빠르게 조용히 내 안쪽으로 번져 들어갔다. 나는 대답하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질투, 기대, 매혹,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가벼운 전율. 그녀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향이 다시 한번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남편에게만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가 숨 쉴 때마다,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마다 내 감정 어디선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들은 것 같았다. 선생님, 저 언니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걸 나는 직감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뿐이었다. 남편이 아니라, 배신이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 오직 그녀.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그런 눈빛을 했는지, 무엇을 말하려다가 멈췄는지. 나는 그녀와 마주한 그 순간을 수백 번 되돌려보며 이상하게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묘하게 확신했다. 그녀와 나 사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기도 전에 휴대폰을 켰다. 오늘 만난 그녀의 얼굴, 향기, 말투,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런 목적이라면 오늘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은 건 남편이 아니라 그녀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조용히 검색창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할까 두려운 것처럼 한 글자씩 입력했다. 검색창 아래 떠오르는 자동 완성 목록이 나보다 먼저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계정을 눌렀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떨어졌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오늘 내가 본 모습과 달랐다. 수업 시간의 단정한 모습이 아닌 햇빛 아래서 웃는 사진, 해변에서 머리를 묶은 사진,
친구에게 기대어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 어깨가 드러나는 옅은 원피스를 입고 잔잔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전체를 감싸는 특유의 가벼운 따뜻함.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미소는 오늘 내가 본 미소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남편이 왜 흔들렸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아프지 않았다. 아프기보다는 묘하게 뜨거웠다. 나는 손가락을 아래로 천천히 내렸다. 사진이 바뀔 때마다 내 안의 감정도 변했다. 어린데 예쁘고 맑은데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타입이었다. 꾸미려 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빛. 나는 사진을 넘기면서 상상하고 있었다. 이 표정으로 남편을 봤을까? 이 웃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을까? 이 손짓이 남편에게 향했을까? 그 상상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이상하게도 내 가슴을 조용히 간지렸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었다. 마치 페이지마다 내 감각을 적시는 물결처럼. 화면 속 그녀는 움직이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운은 화면 밖으로 흘러나와 나를 감싸는 것 같았다. 그녀의 SNS에는 여행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아르바이트 인증샷, 카페에서 웃는 모습, 셀카 몇 장이 가볍게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진 사이에서 나는 뭔가를 찾고 있었다. 남편의 그림자, 남편의 흔적, 남편과의 연결점.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사진 한 장의 한 구석에서 아주 익숙한 무언가가 보였다. 나는 확대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녀의 사진 속 배경 한쪽에 놓인 낯익은 남자 시계.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그 은색 메탈 시계였다. 정확히 같은 모델, 똑같은 스크래치. 남편의 손목에서만 봐온 그 무늬. 사진은 그녀 혼자 찍은 셀카였지만 그 옆에 놓인 시계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 바로 옆에.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대신 이상하게도 미세한 전율이 올라왔다. 확인되어 버린 현실.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확실해졌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남편과 그녀는 정말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나는 이제 끼어들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손톱 끝이 화면에 닿는 감촉이 문득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를 찾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는데도 내 몸은 그것을 들은 듯 천천히 뜨거워졌다. 나는 이 순간 분명히 알았다. 남편의 불륜을 알아낸 게 아니라 그녀와 나 둘 사이에 본격적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어디까지 흔들릴지, 어디까지 끌려갈지, 어디까지 무너지고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더 가까이서 보고 더 깊이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은밀한 확신이 올라왔다. 이제 남편은 중요하지 않다. 그녀가 중요하다. 그녀의 모든 흔적이 이제부터 내 세계가 될 것이다. 그녀와 마주 앉은 오늘 수업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방 안 공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녀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는 그 소리에 이상하게 집중되었다. 그녀가 손끝으로 종이를 눌러 정리하는 모습조차 내 눈에는 느린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톱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어딘가를 간지렸다. 그녀는 교재를 가까이 당겨 내 설명을 듣기 쉬운 앉은 자세를 잡았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녀가 평소보다 내 쪽으로 가까이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미세하게 전해질 만큼 나는 한순간 말이 끊겼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자 나는 숨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엔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설명하던 펜을 멈춘 채 나는 짧은 순간 그녀를 바라봤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하얀 귓불 근처에 남아있는 향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피부. 나는 그 어떤 것도 눈을 떼기 어려웠다. 그녀는 내게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귀 기울여 듣겠다는 듯 몸을 완전히 내 쪽으로 열어보였다. 그 짧은 거리감은 내 안에 또 하나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향기가 천천히 내 코끝을 감싸며 들어왔다. 그 향은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다. 그 순간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펜을 쥔 손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심장은 어느새 속도를 놓아버린 듯 뛰고 있었다. 그녀가 문제집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대사는 직접 쓰지 않고 말하려는 분위기만 묘사. 입술이 천천히 열린다. 말이 나올 듯 말 듯하며 부드럽게 떨렸다. 그 한순간 나는 그 입술이 남편의 피부에 닿던 상상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말은 너무 평범한 내용이었겠지만 내 귀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녀의 입술 모양, 그녀의 숨결끼리, 그녀의 눈빛의 흐름이 다른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나에게 선생님 저 사실 이라고 속삭이려다 멈춘 듯한 공기. 나는 갑자기 입안을 적시려 혀끝으로 입술을 훑었다. 목이 말랐다. 방이 더워졌다. 그녀가 다시 책상에 집중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머리카락이 어깨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렸다. 그 움직임 하나에 나는 심장이 이상하게 당겨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손등에 닿을 만큼 가까이 떨어질 뻔했다. 그리고 그 거리, 그 한순간 나는 내 손을 움직이고 싶어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금 잡아 올려주고 싶은 충동, 그녀의 향을 조금 더 가까이 들이마시고 싶은 욕망. 하지만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아 그 충동을 눌렀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상하게도 너무 달콤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문제집을 가리키며 나를 부른다. 나는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입을 열기 직전 나는 깨달았다. 내 시선, 내 감정, 내 호흡 모두 그녀에게만 가 있고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은 내 세계에서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그녀의 눈이 내 눈과 딱 맞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끌리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라 남편의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흔드는 존재로. 그녀가 몸을 뒤로 젖히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 수업은 거의 집중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보려고 왔지 수업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발걸음마다 그녀의 향이 따라오는 것 같았다. 집 문을 열기 전 나는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나에게 남긴 것은 지식도 대화도 아니었다. 거리,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좁아진 간격이 내 마음 전체를 점령했다. 나는 결정적으로 느꼈다. 이건 이미 위험하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위험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그녀에 대한 생각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 식탁에 앉을 때, 버스를 탈 때, 심지어 빨래를 개다가도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 이상 그녀는 남편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알고 싶은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층으로 이어질지 그땐 몰랐다. 그녀의 과외 노트를 정리하던 중 평소와 다른 종이가 하나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보통 그녀는 이런 걸 흘리고 가지 않는다. 단정한 타입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한 장의 종이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잡았다. 종이는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잡았던 것처럼.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내 심장은 묘하게 불안정한 박동을 치기 시작했다. 편지처럼 보이는 문장들. 그러나 주소도 받는 사람도 없었다. 연습한 문장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낼 말을 적어둔 것 같기도 했다. 내용은 짧았지만 충분히 위험했다. 단어 사이사이에 감정의 결이 너무 뚜렷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사람을 생각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뉘앙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내 손끝을 멈추게 했다. 오늘도 그 사람의 향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 그러나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목 아래 어딘가가 은근히 뜨거워졌다.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눈빛이었는지 나는 종이 한 장만으로도 그 감정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왜 상처받는 대신 그녀가 느낀 감정을 내가 함께 느끼고 있는 걸까? 나는 왜 그녀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문장을 이렇게 깊이 읽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 문장이 나를 자극하는 걸까? 종이를 접는 손이 자꾸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웠다. 오늘 그녀가 나에게 가까이 와 앉았던 순간 그 향기, 그 거리,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종이 안의 문장과 완벽하게 이어졌다. 그녀의 마음이 내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 나는 종이를 손에 쥐고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자 종이에 남은 아주 짙은 향이 느껴졌다. 그 향은 남편에게서 맡았던 그것과도 같았지만 그녀에게서 직접 느꼈을 때와는 또 미묘하게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달았고 더 어린 향기. 그 향이 내 마음을 간지럽혔다. 종이를 놓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훔쳐본 감각이었다. 그녀가 고백하지 않은 고백, 보내지 않은 편지. 그녀의 숨결이 종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문장을 다시 읽었다. 3번, 4번, 5번. 읽을수록 이 느낌이 너무 익숙해졌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본 감정이 지금은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감정으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이 종이를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궁금했고, 그녀의 눈빛이 보고 싶었고, 그녀가 느낀 향을 나도 느끼고 싶었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마치 남편과 그녀의 비밀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녀와 나만의 비밀을 만들려는 것처럼. 서랍이 닫히는 순간 나는 조용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그녀의 비밀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게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 저항 없이 그 미끼를 물어버렸다. 이제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나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파멸의 시작이라는 걸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그녀는 문제를 다 풀어낸 뒤에도 노트를 덮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수업이 끝날 시간쯤 책상 위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가 일부러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걸 나는 바로 느꼈다.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스치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나를 바라보고 말을 꺼낼 듯 하다가 살짝 미소만 남기는 그 모든 것이 차분한 움직임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의도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책상 위로 내밀었다. 얇고 고급스럽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한 장의 초대장.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나에게 보내는 초대라는 것을. 걱정, 두려움, 배신감,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초대장을 잡지도 않았는데 손바닥 전체가 그녀의 체온을 느끼는 듯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부드러웠고 아주 연한 향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향이었다. 오늘도 어제도 남편 셔츠에서도 맡았던 그 달콤한 냄새. 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종이를 코 가까이 가져간 나 자신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이제 익숙한 감정이니까. 초대장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장소와 날짜가 있었다. 그녀의 집, 재벌가의 대저택, 그녀가 살고 있는, 그녀가 숨쉬는, 그녀가 남편을 처음 유혹했을 수도 있는 그 세계의 중심. 그녀는 나를 그 세계로 부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웃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다. 오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알고 싶죠? 제가 누구인지. 그런 문장들이 말 대신 그녀의 눈빛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초대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이 초대장을 받아들인 순간 내 삶은 전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건넸을까? 나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은 훨씬 선명하고 훨씬 위험하고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가 남편의 삶을 흔들었다는 사실보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미소는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어떤 미소보다 더 야릇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초대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버스 손잡이를 잡는 순간에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도, 집 앞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조차 초대장에 손가락을 올려두었다.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그 문 앞에 서 있는 기분. 나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끌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줄 세상.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들. 그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그녀를 만나면 무슨 감정을 느끼게 될지.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너무 오래, 너무 강렬하게.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초대장을 받아들인 건 남편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있던 대로. 초대장에 적힌 주소는 내가 평생 살아본 어떤 곳과도 달랐다. 그녀의 집은 마치 도시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도시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 넓은 정원, 길을 따라 줄지어 선 조명, 그리고 멀리서도 느껴지는 품이 있는 화려함.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흘러나온 공기가 부드러운 향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 향을 바로 알아봤다. 그녀의 향. 오늘도 남편의 셔츠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향이자, 수업 시간마다 그녀가 움직일 때 공기 사이로 스며들던 향. 그 향이 이 집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 그녀가 만든 공기. 그녀가 숨 쉬는 공간. 나는 그 안으로 천천히,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억소리가 나는 집안의 파티답게.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대형 샹들리에가 천천히 빛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맨 처음 찾은 건 남편이었다. 남편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보다 조금 더 들떠 있고 조금 더 젊어 보였다. 그 모습만 보면 화가 나야 했다. 배신감이 들어야 했다. 그런데 전혀 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편의 곁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 어떤 누구보다 눈에 띄었다. 짧게 묶은 머리,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목선, 젊고 여유로운 표정, 자신의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처럼 서 있는 자세.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가 파티 전체를 천천히 흔들었다.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주인공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존재는 그냥 보인다가 아니라 느껴졌다. 마치 온몸의 감각 하나하나가 그녀를 향해 조용히 열리는 듯했다. 남편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그 짧은 장면은 분명히 나를 아프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에서 아픈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편을 향해 웃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아까웠다. 내가 아닌 남편에게 웃고 있다는 사실. 그 남편이 그녀의 눈동자 안쪽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 나는 파티장 한쪽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온 걸 언제 알아챘을까? 분명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그녀의 눈과 내 눈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남편에게 보였던 미소와는 달랐다. 남편에게는 가벼운 장난스러운 웃음을 보였다면 나에게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아주 부드럽고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몸이 떨렸다.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이 초대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초대였다는 것을 나는 단번에 깨달았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남편 옆을 지나칠 때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남편이 뭔가 말을 걸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가볍게 웃고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남편의 존재가 이 순간 아무 의미 없다는 듯. 그리고 곧장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굴던 그녀의 표정이 지금 나를 향할 때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부드럽고 더 깊고 더 위험했다. 그녀가 내 앞에 멈췄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아주 살짝 들어 내 샴페인 잔을 가리켰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였다. 그 짧은 동작에 나는 온몸이 흔들렸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다. 따라올래요? 그 메시지가 그녀의 눈동자에 명확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벽히 이해했다. 오늘 밤은 남편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이곳으로 불렀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따라갈 것이다. 아무 망설임 없이. 그녀는 말없이 나를 이끌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파티장을 지나 조용한 복도를 지나치고 다른 어떤 발걸음도 들리지 않는 긴장식 복도 끝까지 그녀의 뒤를 따라 걸을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가볍게 흩어졌다가 내 코끝을 스쳐갔다. 나는 그 향기를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의 셔츠에서, 노트 종이에서, 수업 시간 공기에서 수없이 맡았던 그 향. 하지만 지금은 그 향이 오직 그녀에게서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원래 냄새. 나는 오늘 처음 그 향의 진짜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 인식만으로도 심장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그녀가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아주 옅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 손가락 끝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 모습조차 나를 이상하게 자극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늑한 조명이 흘러나왔다. 조용한 개인 응접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녀만의 공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단둘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 대저택 한가운데 가장 은밀한 공간.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하나가 내 심장을 그대로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발도 아니고
유혹도 아닌 그저 나는 알고 있어요. 라는 듯한 아주 깊고 느린 확신. 그 시선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잠겨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원하게 되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와 마주선 채 숨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가까워질수록 내 몸이 더 뜨거워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내 어깨를 스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팔목 가까이를 스쳤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나는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속삭이지 않았지만 그 거리, 그 분위기, 그 향, 모든 게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여기에 와 있잖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분명 남편의 불륜이 시작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남편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내가 집중하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결, 그녀의 눈빛, 그녀가 만들어낸 세계. 그녀가 한 걸음 물러나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선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아 버렸다. 이 아이는 나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또 하나의 감정이 불쑥 떠올랐다. 그녀에게 끌리고 있는 나. 그녀가 흔들어 놓은 내 세계. 그녀가 누리는 젊음, 아름다움, 자신감, 권력. 그리고 그녀 뒤로 스쳐 지나간 그 집의 모든 그녀의 가문, 그 거대한 세계.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번개처럼 정리되었다. 그래, 승부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녀가 남편을 빼앗은 것이 시작이라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빼앗으면 된다.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것. 그녀의 아버지, 그 재벌가의 중심, 그녀의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 그녀가 평생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온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힌다. 그녀가 남편을 가져갔다면 나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가져갈 것이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를 자극하려고 만든 이 작은 공간, 이 거리, 이 시선, 이 모든 것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를 망가뜨릴 사람은 나야. 그녀와 단둘이 있는 방에서 나온 뒤 나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응접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파티는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들을 점점 멀리서 들리는 잡음처럼 느꼈다. 내가 서 있는 세계는 더 이상 파티장 전체가 아니었다. 그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내 앞을 가볍게 가리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손끝이 향한 곳을 본능적으로 따라갔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재벌가의 중심, 이 집의 주인. 그는 파티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군중 속에서도 단 한 사람처럼 보였다. 수십 명이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독해 보였다. 권력을 쥔 이들이 흔히 지닌 고요한 피로함, 그리고 책임의 무게. 그런데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의 온도가 있었다. 나는 그 결핍을 단숨에 알아봤다. 왜인지 그 결핍의 모양이 내 결핍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정확히 나를 향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흔들렸다. 그는 놀란 듯 보였고 동시에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사람처럼 가만히 나를 살폈다. 나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잠시 멈춰선 상태였다. 그녀가 내 뒤에서 아주 가볍게 내 등을 밀었다. 그녀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밀림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가세요. 아버지는 당신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으니까.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놀라움과 관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 따뜻함은 남편에게 느껴본 적 없는 종류였다. 그는 내게 말을 걸었다. 대사는 쓰지 않지만 그 분위기만 전달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고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그 목소리가 내 가슴 한가운데를 건드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라면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녀가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 그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가 남편을 가져갔다면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가져가면 된다. 나는 그의 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잡았다. 그녀는 멀리서 우리 둘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시작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를 조용히 응접실로 이끌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걸까? 파티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나는 그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고요했다. 은근히 따뜻했고 부드러운 조명이 그의 얼굴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는 내게 차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남편과도 그녀와도 달랐다. 남편의 시선은 늘 의무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나를 시험하는 듯한 묘한 도발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의 시선은 나를 알고 싶어하는 시선이었다. 그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로 듣고 있었고 내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남편은 이미 나를 너무 오래 본 탓에 나를 보지 않았고 그녀는 나를 흔들기 위해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나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관심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문틈 사이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닿는지 절대 놓치지 않을 아이였다. 나는 일부러 그녀의 아버지에게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그는 놀랐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내 움직임에 부드럽게 맞춰주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우위를 가진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내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그 남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 세계의 중심, 그녀 삶의 버팀목, 그녀가 절대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 남자의 옆에서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그의 손등과 얼핏 스쳤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흔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이미 기울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초대장은 없었다. 약속도 없었다. 그저 그 남자의 마음이 이미 나에게 열려 있다는 확신만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나를 보며 숨을 멈춘 듯 섰다. 오늘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혼란, 분노, 상실,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말하려 했다. 아마도 내게 따지고 싶었겠지. 왜 아버지를 만나느냐고.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흔드느냐고.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내 뒤에서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곁에 섰다.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남편을 데려갔지. 그러니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그녀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대사는 쓰지 않지만 분위기 전달. 그 말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저 자신이 잃어버린 세계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세계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생각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던 자리였어. 남편이 아니라, 그녀도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 나. 이 집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만든 파멸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세계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모든 것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게 끝나버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끝은 정말 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파멸은 분명히 일어났고 모든 조각은 내가 원하던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 순간 나는 묘한 고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손이 아직도 내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 온도는 권력의 온도였고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체온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높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 이 공간, 이 공기 모두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 복도 끝 그녀가 서 있었다. 무너질 듯한 자세지만 그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왜 나였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그녀가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건든 건 남편이었지만 그녀가 흔든 건 내 감정 전체였고 그 감정이 결국 나를 이 자리로 끌어온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주 천천히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는 승리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이건 너와 나 사이의 운명이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서야 할 길 위에 드디어 올라섰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돌아섰다.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이 집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다. 뒷걸음질 치는 발소리도 조용히 흘러내리는 숨소리도
흩어지는 향기도 모두 내 뒤로 멀어졌다. 남아있는 건 단 하나. 내가 선택한 자리, 내가 만든 결말.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나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다. 마치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나는 속삭였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내 앞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이 파멸의 뒷이야기를 이어갈게요.